그래도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고 계시고 또 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네, 이 한반도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마치 이게 뭐 하나의 방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술을 써가면서 여러 네, 가지 무기를 써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당장 어제만 해도 밤 11시, 10시와 11시에 그 서해상으로 서해 그상 이제 해상 완충구역에 아, 적 방사포와 포병 사격이 있었고 네, 동해에서도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이제 북한이 한 158여 발 사격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아마 그 제20차 중국에서 당대회가 있어서 도발을 좀 자제할 걸로 아, 예측했는데 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예예 포병 9.19 사격.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이런 도발을 어저께도 했네요. 그래서 네, 최근 도발 형태를 보면은 지상, 해상, 공중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가 뭐 탄도미사일 발사나 뭐 네, 방사포 발사 이것만 들어봤는데 네, 지금 보면 포병 사격도 있고 네. 또 비행기, 그렇죠. 공군, 공중에서 예, 비행기 전투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위협 비행이라든가 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복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예전과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대남 아까 이제 시위성 예, 그런 이 공군에서도 예, 전투기에 비행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온 건 뭐 처음이다 이렇게 네, 보도도 나왔던데 좀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전술조치선 예, 이게 잘 못 들어본 단어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 보면은 네, 그 북한 지역에 우리가 정해놓은 전술 조치선이 있어요. 군사 분계선 북방 한 70에서 90m, 90km 지점에 네, 전술 조치선을 했습니다. 어, 그것은 뭔가 하면 비행기 속도는 전투기나 비행기 속도는 원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은 우리는 방공 태세를 높입니다. 그 우리 그 대기하던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고, 출격을 하고 예, 또 육군에서는 방공 진지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 방공 미사일 부대들도 있고 준비를 하겠네요. 예, 전부 진지를 점령을 해서 네, 스탠바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완전 방공 분야에는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추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술 조치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북한이. 어, 그런데 이번에는 전술 조치선을 넘는 이런 위협 비행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군에서는 방공 대기 태세를 높이고 이러한 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전술조치선 이게 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네, 군에서는 그렇고 특히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예, 좀 잘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용어 사용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예. 개념이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윤석열 예, 대통령께서 아침에 도스태핑. 도스태핑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저게 뭔 개념인가 저도 아, 깜짝 새로운 놀라고 개념인가? 예, 의아해했어요. 네, 북한의 공중 도발이나 공중 위협에 대해서 표현을 너무나 그 개념 없이 하시더라고요. 개념 없이요. 뿐만 그 당시 했던 것이 네,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워딩입니다. 예,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 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남방 조치선은 남방 일단 조치선. 이런 개념이 없고요. 아마 전술 조치선을 남방 조치선으로 잘못 아, 얘기한 것 같은데 전술 조치선은 국군 통수권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네, 선인데 이런 것들하고 특히 위에 카디즈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카디지. 카디즈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해상에 보면은 우리 영해 멀리 그 이 카디즈를 정해 놓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네, 러시아나 일본 그 비행기나 항공기가 들어오면은 경고하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어 놓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네,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기나 중국기가 들어오면은 그 우리 경고하고 우리도 또 그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따라 붙게 하고 영공을 예. 침입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북한은 카디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겠죠. 개념이 예, 카디지는 그렇죠. 해외에 있는 예, 외국에 그런데 있는 그런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지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 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참 저기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추 해석컨대 네. 카디지란 거는 잘못 얘기한 것이고 남방 조치선은 전술 조치선을 잘못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은 그야말로 전술적 군사 조치를 하는 선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그 북한기가 넘어온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럼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을 넘으면은 모든 군부대가 사이렌이 울린다고 보면 됩니다. 적기가 곧 넘어온다 해서 그러면 전술적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방공진지에 전부 병사들이 투입을 해서 네. 대기를 하는 거고 미사일도 대기하는 거고 그렇게 엄청난 조치를 하는 선이거든요. 네. 그런 국군 통수권자는 그런 용어들을 정확히 써야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카디즈의 러시아 전투기나가 넘어온다든가 중국, 일본이 전투기들이 카디즈를 넘어오면은 네. 바로 우리가 대응하고 뉴스에도 브리핑하잖아요. 카디즈의 러시아 맞아요. 전투기가 예. 몇 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다. 일본 전투기가 와서 또는 중국 전투기가 카디즈를 넘어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 대응을 하고 네. 언론에도 브리핑하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전혀 그런 것들을- 다른 얘기네요. 이 네. 카디지와 이 남방 조치선, 뭐 전술 조치선 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일부 그 시청자분들은 뭐 그 용어 잘못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는 네.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어 한마디에 모든 조치가 따르고 개념이 일치되거든요. 예. 그리고 군에서는 아주 급박하게 조치하잖아요. 음. 근데 용어를 잘못 잘못 쓰면은 혼란이 가는 겁니다. 많은 혼란이.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네. 쓰도록 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지만은 뭐 네. 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네. 남방 조치선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전술 조치선 위에는 또 평양과 원산 지역에 특별 감시선이 있어요. 특별 감시선. 예.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군요. 특별 감시선은 거기 네. 원산과 그 평양을 연하는 선인데 그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레이더라든가 특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오게 내려와서 되면은 전술 전술 조치선을 조치선. 침범하는 순간에 모든 방공 무기 태세가 스탠바이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특별 감시선이냐 전술 조치선이냐 이런 용어를 정확히 써야만이 되지. 그 군사 전문가나 군에서는 전술 조치선 특별 감시선을 넘어왔다 하면은 금방 무슨 대응을 하겠구나 매뉴얼 따라서 네. 전술 조치선 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엄청난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치 사항을 잘 얘기 안 해요. 북한이 전술 조치는 넘어왔다 하고 사이렌 울리면은 알아서 척척척 하는 겁니다. 지상 부대는 육군 같은 건 방공 무기를 점령하고 네. 방공 초소를 점령하고 대기태세를 올리고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든 뭐 이런 거 다 대비시키고 공군은 그 대기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네. 이런 아주 복잡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용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거기에 따라서 약속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 그렇게 되면 또 민방위 본부에도 이런 것들이 통보가 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또 대통령의 워딩 말은 북한도 보고 주변국도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통치력을 어느 정도 강화돼 있느냐를 판단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워딩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워딩을 잘못 쓰면은 우리 군이 아무리 대기 태세나 대비를 잘해도 우리 한국군 북한에서 봤을 때 엉터리네. 저런 용어도 잘못 쓰고 개념이 없는데 네. 그렇게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요. 주변국도 카디즈라든가 이런 건 정확히 알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카디즈 개념도 잘 모르네. 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 대통령의 말이 우리 안보 수준을 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대통령의 말 그 자체의 무게감 네. 또 그것이 안보 수준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네. 좀 더 연습도 하고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 네, 한마디 예. 한마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군의 날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저희 네. 방송에서 다뤘지만 부대 열중셔나 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잘 안 맞는 이런 부분들 자체도 네. 지적을 받았었는데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때 국군의 날에 부대 열중시를 못한다,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든가 네. 또는 표창자 시상을 제대로 직접 이제 못한다든가 보셨으니까.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는 사성 장군이 좀 아,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지적하냐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위험, 권위를 가져야 우리 안보의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주변국이나 또 북한이나 이런 데서 지켜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연습, 네. 철저하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서 볼 때나 좀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네. 말 한마디 한마디, 네. 대통령의 자세, 태도 이런 걸 네. 보고 많이 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을 볼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봤을 때나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 예. 있으니까 예, 그거 좀 주의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앞으로 뭐 도어스태핑 이런 걸 통해서 이 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김병주 의원의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좀 보겠습니다. 예.